오늘은 한 2주 만에 우리 네. 홍 박사님하고 하는. 저번 주 보니까 네. 이슈가 엄청 많아서 저번 주는. 그렇죠. 저번 주는 뭐 의협이 데모하고 뭐 시위하고 저 난리치는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라는 게 홍 박사 뭐 잘 알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막 어떤 이슈에 매몰돼 갖고 막 그쪽으로 혼잡하고 막 글로 쏠릴 때 맞아요. 그 뒤편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우면 범죄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면 해결책은 분명히 이제 다민족 국가로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도 뭐 동남아 쪽이나 이쪽에서 지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 시골 지역 가면 지금 거의 그렇거든요. 뭐 어차피 이제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인데 아마 이제 지금 0.7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0.65, 0.7 점점 떨어지죠. 0.65인가 그러면 이런 추세로 계속하다면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아예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추세로 지속해서 몇십 년이 흐르면 인구 완전 다운돼 갖고 나라 존립 자체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미합중국처럼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다민족 국가가 돼서 물론 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도 뭐 좋아해서 사는 거 좋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건 우리 같이 이제 범죄학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죄는 엄청나게 많이 늘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 구조가 한 번은 바뀌게 되는 그 시기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 구조가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기 이전까지 이제 그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범죄가 이제 다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인구가 준다는 거는 혼란 상황이 눈에 해결 방법도 뻔하고 맞아요. 해결 방법에 따르는 부수적인 그 어떤 그 악조건도 눈에 선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대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교수님 너무 슬픈 얘기인데 외신에서는 가끔 우리나라를 이제 한국이 망해간다. 망해간다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너무나 적어지니까. 한국이 망해간다. 한국 조만간 멸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보충할 겁니다. 미합중국처럼. 네. 대한민국 합중국이 될지도 모르죠. 합쳐질지도 모르죠. 합중국이라는 말 쓰기 싫은데 그게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범죄는 엄청난 진통이 따를 거예요. 네, 그럴 것 가치관, 같아요. 종교, 정치, 이념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면 잡장밥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범죄로 또 그게 발현될 거고. 근데 그거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초창기에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나는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하나 딱 있으면 그 글로 이제 모든 관심이 블랙홀처럼 집중되니까 맞아요. 그 짜투리 시간 그 남은 공간에 전 범죄자들이 엄청 설치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늘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으면 너무 거기에 이슈가 몰려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 사이에 그냥 희한한 사건들은 막 일어나고 있다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시면 저번 주도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출이라든지 맞아요. 뭐 그 의사들 의협, 증원 관련된 의협 관련된 거 이런 큰 이슈가 뻥뻥 터지니까 그쪽에 기자들이라든지 여론이 집중하는 사이에 이제 밑에서 빈틈에서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나는데 이거 좀처럼 안 나는 사건이 또 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은행 강도는 가능성이 없는 범죄예요. 기본적으로. 거의요. 다 잡힙니다 이거는. 물론 뭐 대전 그 은행 강도 그건 옛날 얘기지. 너무 과거에. 과거에 그래도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잡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은행 강도 해가지고 검거 안 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사건이 혼란하는 시기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봤더니요. 이게
8일 날이네요. 네. 8일 날 오후 4시 28분경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내가 항상 우리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데가 위험하다고. 맞아요. 큰 은행 말고 네. 단위로 작은 이제 네. 지역 은행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큰 은행은 청원 경찰이 있어요. 어차피, 그다음에 예. 드나드는 손님들이 많아요. 네. 은행원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범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 대다수 그리고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번화가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적한 그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데 네. 우체국 분소 같은데 뭐 신협 이런 거. 신협 예, 같은데 예. 요런 데는 동네 한가운데 있다고요. 인원도 몇 명 근무 안 하고. 맞아요. 청원경찰 당연히 없어요. 네. 직원이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청원경찰 둘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형편상. 예. 그래서 여기는 늘 하여튼 그 이 은행 강도 관련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네. 이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했었는데 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다뤘던 은행 강도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새마을금고였어요. 그래요. 제가 취급한 데는 서너 건 될 거야 아마 제가 한 것도. 아이고. 근데 역시 여기도 지난 8일 날 오후 4시 28분이면 이제 4시면 마감하고 자기들끼리 결산해요. 맞춰본다고. 예.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돈은 모아진 상태지. 이게 항상 교수님 이게 마감할 때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마감할 때 그 예. 시기에는 사람을 늘려서 자기들이 대안을 좀 강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 한시적인 정원경찰을 고용하든지 시간대별로. 왜냐하면 하여간 하루 종일 그 모인 돈이 그날 다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4시 28분께 이제 아마 자체 결산할 거예요. 영업 종료 2분 전. 네. 그러니까 4시 반에 하는구만요, 여기가. 그러게요. 영업 종료 2분 전이네.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예요. 예. 여기에 복면을 쓴 어떤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세상에. 그 나타나가지고 그때 거기는 남자 1명, 여성 2명 직원. 그래서 비교적 큰 거예요. 3사람이 있다는 거 보면. 예.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칼 딱 들이댄 거죠. 아유. 흉기 2개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꼼짝마 손들어 하니까 다 손들었겠지 뭐. 그렇겠죠. 그 상황에서 요놈이 머리를 잘 쓴 거야. 여직원한테 케이블 타이 던져준 거죠. 예. 이걸로 남자 직원 묶어. 직접 안 하고. 네, 묶어 빨리 예, 예. 칼로 찔리기 전에. 그러니까 남자 직원 손을 꽁꽁 묶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니들은 돈 나머지 한 명은 돈 다 여기다 담아. 오늘 들어온 거. 그날 들어온 게 예. 1억 2,448만 원. 현금으로요. 네, 현금. 예. 다 가방에 담아. 그 다음에 담은 다음에 가방 챙기고 예. 그대로 두고 간 게 아니야. 그 금고가 있으면 금고 안에 금고 있고 밖에 철장으로 해놨다고. 네, 네. 그걸 집어넣어서 사람들 세서. 못 나오게. 그리고 예. 밖에서 또 자물쇠를 가지고 왔나 봐. 잠궈 자물쇠로 잠궜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한 거지. 그렇죠. 뭐 있죠. 뭐 전화기고 당연히 뭐고 휴대폰이고 먹고. 다 압수한 상태에서 예. 했으니까. 그때 혼란스러울 때 그냥 얼떨결에 있고 발밑에 있는 이 비상벨이 있다고 그게. 그렇죠. 자리마다 근데 있을 누를 텐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들이닥쳐서. 예.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가두어 놓고 철장 안에다가 예.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이거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서 이거 큰 사건이거든요. 은행 강도는요. 그쵸. 경찰에서 강력 사건 중에서 최고 큰 강력 사건으로 봐요. 네. 출동하자마자 그 사람들 얘기 딱 듣고 이제 이거는 계획적인 은행 강도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건 수사하는 건 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착착착 진행했다면 계획범행이에요. 완전한 계획 범죄죠. 계획범행을 했다면 반드시 사전답사를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사전답사 안 할 수 없어요. 예. 집단에는 멀리에다가 차 대놓고 걸어왔을지 몰라도 오토바이나 하여튼 차는 반드시 대놔요. 왜? 빨리 도주하기 위해서. 뛰어서 돈 가방 들고 뛰지는 않거든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에는 멀리 오토바이나 차를 놔두고 걸어서 한참 와가지고 그 사전답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예. 어딘가 멀리 있는 쪽에 차 같은 게 잡혀요. 잡히겠죠. 경찰은 확대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넓혀가지고 이제 CCTV 전체 다 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수상한 사람 얼굴 다 추리고 또 그 차가 거기 있는 거 이렇게 그 추리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네. 직원 차가 있었나 봐요. 그놈이 이제 철장에 가둬놓고 네. 직원 차 키 내놔. 그래갖고 그 네. 직원 차 끌고 도망갔어요. 아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추적할 건 간단해요. 그 직원 차를 추적하면 되잖아. 그럼 되죠.
그죠? 그죠. 직원차로 추적했더니 한 1km 정도 있는데 그 차가 있어. 그럼 그 주변 CCTV 싹 까겠죠. 네. 깠더니 그 인근에 있는 그 아반떼가 주차돼 있었어. 그걸로 갈아타기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차 1km 떨어진 아반떼 이제 1km 떨어뜨려 놓고 직원차 타고 거기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잡히죠 이러면. 아반떼는 그 확인을 해보니까 렌트한 차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차를 또 CCTV, 그 AVNI 뭐 이런 걸로 딱 예. 추적을 했겠지. 그랬더니 평택 방향으로 도망가는 게 나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쫓아가고. 추적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렌트카 회사에 GPS를 달아놨어요. 그렇죠. 차 위치, 없어질까봐. 예. 그 GPS 추적하니까 위치 딱 나오지 뭐예요. 예. 어디 있었냐면 이 새끼가 예. 안성에 있는 한 복합 쇼핑몰에서 있었어요. 이건 범행하고 다 그러면 쇼핑몰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하신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차 타러 내려올 거 아니야. 예. 한거 효율적인 거야. 그 주차장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 그냥 바로 검거했어요. 그래서 4시간 40분 만에 검거했거든요. 빨리 검거했네요. 이건 금방 잡아요. 이거 진짜 대한민국에서 은행 강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멍청한 놈은 없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불과 그 지 고생하고 불안에 떨면서 범행해놓고 검거된 거는 4시간 40분. 딱 하나 했다는 게 지 마누라랑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근데 밥이 입으로 들어갔겠어? 콧구멍으로 들어갔겠어? 그러게요. 얼마나 불안하게 처먹었겠어? 예. 4시간 40분 만에 이제 검거가 됐고요. 얘는 뭐 이제 빚이 많아서 빚이 많아가지고 제가 범행했다고 그랬다는데 이미 1,000만 원은 그 사이에 빚 갚는 데 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1억 2,448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제외하고 그 현장에서 고스란히 다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 식당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범행해가지고 돈 들고 온 남편을 미리 기다리고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과연 알고 있었는지 여보. 그렇죠.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지 고. 그렇죠. 강도 예비도 예. 범죄니까. 같이. 그것도 따져보고 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아마 돈 1,000만 원 그 받은 사람도 다시 또 뺏어올 거예요. 바로 확인될 거니까. 네, 바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많이 삽니다. 이거 특수 강도잖아요. 네, 이거 많이 삽니다. 이거 은행 강도 이거 많이 살아요. 아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흉기를 어떻게 2개씩 차고 들어가서 참나.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또 근데 직원들은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흉기 들고 갑자기. 시급했죠. 공면 쓰고. 네, 여직원 둘에다 남자 직원 하나나 완전히 시급한 거죠. 그렇죠. 50대 남자래요. 이 범인이. 이게 너무 물론 이제 벨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잖아요. 왜 그거 못 누르냐고 그러는데 네. 너무 당황하니까 경황이 없어 못 하는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발 밑에 두라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발로 누르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그런 것 말도 같기도 있긴 해요. 해요. 네. 하여튼 뭐 이거는 바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은행 강도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한. 2024년도에 세상에 교수님 은행 강도가 나다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2024년도에 CCTV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데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약간 행적을 보면 다 약간 나름대로 자기는 막 그 계획했다고 하는데 직원차 타고 가면 당연히 그거 추적하고 그다음에 지가 사전답사 오면 날라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놈이 있네. 얘는 아마 상당히 많이 살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자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어수선하면 네, 택도 없는 이런 범죄. 이런 범죄가 나요. 이런 범죄도 네. 가끔씩 일어나기는 해요. 두 번째 거는요. 네. 이거 진짜 이거 화나죠? 확 때려주고 싶어요, 교수님. 우리 홍 박사가 때려주고 싶을 정도면. 네. 작년 7월 달이래요. 네. 작년 7월 5일 날 낮 12시 10분이에요. 한낮이야. 네. 낮 12시 10분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예요. 네. 이제 아래층에서 20대 여성이 딱 서 있어요. 네. 그 20대 여성이 12층을 딱 눌렀어. 예. 그걸 딱 본 이 범인 한 놈이 지는 10층을 눌렀어. 예. 그리고 탔어. 딱 타고 이제 쭉 가다가 10층에서 지가 누른 10층에서 섰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서자마자 문이 열리는 동시에 그 12층 올라가려고 하는 20대 여성을 그냥 강제로 마구대로 폭행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린 겁니다. 예.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뭐 속된 말로 그쪽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이제 성범죄
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 결과 이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전치 3주 나오는 이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런 정신 나간 놈도 있더라고요. 그 대낮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이제 검거돼 가지고 이제 구속됐잖아요. 네. 그 이제 이웃집 그 비명 소리 듣고 나온 그 이웃집 주민이 신고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그 새끼 바로 잡혔어요. 바로 잡혔는데, 뭐 물론 요놈 문제 잡힌 다음에 경찰서 가가지고 얘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경찰서 물건 막 책상에 뭐 막 다 때려부신 모양이야. 정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경찰관 앞에서 옷 홀라당 벗고 음란행위도 했대요. 아이고. 그리고 수갑 채우는 경찰관 물어뜯고 핥히고 뭐 그런 이제 저 범행도 했다니까. 얘는 죄명이 몇 개가 드러났겠죠. 그렇겠네요. 뭐 공용 물건 손상죄, 공직방해, 그다음에 공연 음란죄까지. 맞아요. 막 거기다가 이 여성 성범죄 목적의 강간 미수 뭐 이런 거 끼어 있을 거예요. 얘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검찰도 이건 아주 취질 불량으로 봤어요. 취질 불량이죠. 아주 이거 우리 방송 스모킹 거리에서도 하고 우리 방송도 했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하고 진비 없잖아요. 이거. 진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건 굉장히 죄질 불량하다. 그래서 징역 21년 6월에 전자발찌 청구했어요. 네. 근데 1심 결과가 나왔거든요. 강간상해죄 했는데. 강간상해. 근데 그 결과는 징역 8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갭이 많나요? 너무 심하게. 검찰이 21년 6월을 구형했는데 8년으로 했으면 3배 3분의 1을 깎아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 이렇게 다운시켰더라고요. 이게 검찰이 바보라서 21년 6월 준 거 아니거든요. 이거. 네, 이거 너무 심한데. 1심 결과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요놈은 이제 심신미약 주장했나 봐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한 행동도 너무 황당한데 이 재판에서의 행태도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무슨 왜 심신미약이래요? 자기는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성을 상대로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 아니, 말도 안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근데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선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걸 봐서 변호인 얘기는 얘가 좀 심신미약이니까 심신미약은 당연히 감경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리야. 그러나 이제 재판부도 미리 오래전부터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심신미약인 사람이 무슨 범행을 계획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피해자한테 정신적, 뭐 육체적 뭐 이런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줬으니까 이거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 그냥 참작할 정상이 없다.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래놓고 21년 6월 구형했는데 3분의 1을 깎아줬어요. 8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화딱지나니까 양형이 너무 지나치게 깎아줬다. 맞죠. 그래서 검찰도 항소. 이 자식은 8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줬다. 심신미약인데 또 항소.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일에 뭐 진행이 된대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항소심까지 가보면 알겠죠. 지금 보면 교수님 강간상해에다가요 일단 그다음에 그 유치장 부셨으니까 공용물건 손상비 그리고 옷 벗고 난리 쳤다면서요. 공연 음란죄, 공무집행 방해죄 제명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만 해도 내가 볼 때 본 빼놓고 본범죄 빼도 이것만 해도 8년 받겠대. 그렇죠. 그리고 너무 선처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혼내줘야 돼요. 지금 이 사건에서요. 이제 물론 뭐 변호인이 이제 주장한 내용이기는 하나 저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해요, 교수님. 이래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의 포인트가 사실은 이거예요. 개발세발 다른 거죠. 그렇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운 걸 선처해달라니요.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강간하는 걸로 성적인 그게 이런 수법을 썼다는 게 성적 욕구 해소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변호사님 이건 궤변입니다. 이건 너무 해도 이건 너무 변호사님 이런 식의 변호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강간하려고 댐빈 놈을 그래 변호하면서 저 성욕구 해소법을 못 배워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강간범은 전부 다 성욕구 해소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아닌 이렇게 이거는 너무 황당해서요. 웃음만 나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성욕구 해소법을 못 배워서 이런 범죄를 했대요. 범죄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제 기가 막힌가 봐요. 기가 막히죠. 저희도 기가 막히는데요. 이걸 변호사님이 이 말 해놓고 변호사님 스스로 희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피해 여성은 지금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그냥 집에 가다가 황당한 일이에요. 폭행당하고 강간을 당할 뻔한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인데요. 사실 그것도 대낮에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 이거 이 아마 여성분 저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돼 있고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아니, 돌아다니겠어요? 세상에 낮 12시에 그러니까요. 밖에 나갔다가 우리 집 가려고 12층 벨 눌렀더니 같이 탄 사람이 갑자기 10층에 세우더니 다짜고짜 두드러기 펴서 끌어내리고 강간하려고 덤볐어. 그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가 됐으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피고인이 성욕구 해소법을 못 배웠다. 이렇게 변호를 해버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렇죠. 요 놈은 저 항소심에서는 아무래도 8년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어요? 저 올려치기 해야죠. 8년 너무 심하잖아요. 21년 구형했는데요. 여성분 빨리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여성분 이 아파트 못 살 거예요. 이사 가실 것 이사 가실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더러운 거야. 이게 피해자가 이사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현상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예. 뭐 아시겠죠? 조수순이 새끼 그 1년 더 받았어요. 맞아요. 검사가 1년 더 구형했어요. 이게 밤에 그 준수항 있잖아. 조수순이 견해 오면 안 되고 너 돌아다니면 이 새끼 살금살금 돌아다녔나 봐. 그 추가로 적발돼 갖고 조수순이 저 추가로 지금 기소됐는데 검찰이 1년 구형했더라고. 그럼 또 1년 교도소가 살고 또 나올 때 또 시끄러울까 봐 난 그 또 걱정이야. 그래 말해요. 맞아요. 나 참 이게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슈 볼까요? 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홍 박사 할게요. 뭐요? 나는 걔가 그냥 학교 댕기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냥 경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온 세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의제된 탁탁 조직된 사회에서만 살다가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32년이에요. 이제 또 경찰 생활이. 그리고 이제 딱 그 사회로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사회인으로 맛보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제가 그 조직 속에 있었던 그동안 그때 세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나는 그 나쁜 놈들만 거기서 봤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이 세계보다 이 세계는 정말 그러니까 어두워도 내가 옷 벗고 사표 내고 나가면 이쪽 세상은 정말 밝겠지.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모두 착하고 순수할 줄 알았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업무 특성상 맨날 그 겪는 게 이제 그런 어두운 쪽이다 보니 나가면 괜찮겠지. 나는 밝은 세상만 보고 맨날 어두운 것들 나쁜 것들만 보면서 나도 심성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어쩔 수 없이 피곤에 찌들고 그냥 악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냥 도끼로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여기 딱 벗어나면 여기 나가면 환한 세상, 순수한 민간인들, 착한 국민들 이런 쪽으로 나는 이제 이전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그것도 또 그 특별히 최근에 더 많이 느껴요. 한 10여 년이 흐르니까 훨씬 영악하고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남 못 뜯어 먹어서 눈이 뻘겋고 남의 거 어떻게 몰래 가져갈까 훔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쪽이 안 돼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질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쵸. 호시탐탐 남의 거 거저먹으려고 눈 뻘간 사람들이 무섭더라고 내가. 맞아요. 내가 이쪽 세상으로 와서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제대로 사고 쳐서 홀랑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눈만 뻘게 그냥 탐욕과 욕심과 그냥 이런 게 그냥 찌들어가고 눈가를 그냥 뻘겋게 뜨고 있는데 당장에 어떻게는 못해. 이를 던져줄 수는 없어 이쪽으로는. 법에 접촉되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주변 내 곳곳에서 많이 보이니까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서워지고 그리고 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고 이게 세상 밖으로 거꾸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게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세상은 그러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쓸데없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와보니까 세상은 진짜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더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이게 그냥 그러니까 물론 범죄는 심각성이 이렇게 크긴 한데 이게 빡 저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숨기지 않고 나의 그 악의를 팍 표출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리하기 편해. 예.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녹아져 있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속마음으로는 그 무섭죠. 그게 더 무섭고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법에만 저쪽 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인간성 10원어치도 존재하는 그 차가운 그 군상들의 모습 뭐 이런 거 등등을 내가 사회 나와서 세상 보면서 내가 차라리 살았던 저 세상은 그냥 아예 그런 놈들 세상이니까 대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여기 나오니까 여기가 더 무섭더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더 무섭더라고. 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면 사람의 얼굴로 사람의 인성으로 저런 행동을 해도 되나?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럴 수 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참 세상은 내가 그러니까 한 10년 차 걸음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저 이거 보면 상상 못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맞아요. 예. 이거는 세 번째 사건 이슈는 참 정말 이런 게 이 남자 물론 뭐 남자 여자 꼭 따져서는 안 되지만 찐따 교수님. 사나이 새끼가 속된 말로 이 세상에 고추 2개 달고 고추 하나 달고 세상에 나와서 그래도 남자잖아. 몰라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의식에서는 그래. 나는 남자야. 사나이야. 사나이가 깔끔하게 살다 죽어야지. 의리 찾고 멋있게 살다가 비굴한 짓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거 보니까요. 5일날 김포경찰서에 이제 5일날 김포경찰서에서 발표를 한 건데 2일날 신고를 받은 거예요. 2일날. 2일날 김포경찰서 그 신고가 들어온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내 남자친구가 내 반려묘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기르던 반려견 강아지인가 봐요. 기르던 강아지를 아마 가지고 간 모양이야. 아유.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이유인즉슨 뭐 아마 이제 막 평상시에 사귈 때 둘이서 감금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일종의 폭행이죠. 그렇죠. 그런 거 당하고 요즘 누가 사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통보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품은 남자 친구가 여자친구 강아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가서 이제 강아지 사진 딱 찍어서 전송해 준 거예요. 너 그 강아지 이름이 제니인가 봐. 제니. 제니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아유.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강아지 기르는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 사진도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딱 강아지 담긴 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진 찍어서. 그걸 이제 보내면서 너 때문에 얘 죽는 거야. 너 때문에 얘는 죽는 거야. 정말 비굴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의 새끼지. 세상에 비굴한 거 이것처럼 비굴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상한 세상 이쪽 세상에 나와서 이상한 놈들 본다는 얘기가 이런 놈들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놈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막
사정한 모양이 전화해가지고 하죠. 강아지 내놔. 강아지 어디 있어? 너 강아지 지금 살아 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었으면 어디다가 너 버렸어?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아마 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답변을 안 하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처음에는 섣불리 신고도 못한 거야. 신고 경찰에 잘못하면 이제 진짜 강아지 살린 상태에 있다가 죽일까봐. 그러다가 마음고생하다가 한 3일 지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2일 날 그랬는데 3일 지나서 5일 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제 CCTV 네. 확인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 남자 요 친구가 당일날 저녁 8시 정도에 김포시 구례동 길가에다가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간 게 있더래요. 아마 잽싸게 쫓아갔겠죠. 네. 근데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CCTV 돌려보니까 네. 왔다가 버렸다가 10분 뒤에 와서 다시 그 반려견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또 다시 갔어. 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장소는 없어진 거예요. 반려견이 있는 장소는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마 시체라도 이제 찾으려고 네네. 아마 안 죽였으면 더 좋겠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말 못하는 짐승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 왜 이러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여자친구한테 감정 있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또 본인이 여자친구랑 사귈 때 그 강아지가 자기 따르고 좋다고 그러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막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반려견 죽였으면 시체라도 찾게 해달라고 이제 아마 호소하고 이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거 뭐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뭐 후타는 나오겠죠 아마. 그렇겠죠. 후속 보도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비굴하게 인생 살아도 되냐고요. 그리고 교수님 이런 인간이 의외로 위험한 인간일 수 있어요. 당연히 맞죠. 네. 나 정 박사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아무리 동물이어도 자기랑 그 감정 이 동물한테 직접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잖아요. 동물도. 맞아요. 근데 이런 생명을 이렇게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인간인 거죠.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다음엔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원래 연쇄살인범들 그 어려서부터의 행적을 쭉 그 분석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소동물들, 저 반려견 이런 것들 그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습관이 있는 놈들이 거의 연쇄살인범죄죠. 맞아요. 지금 이 견주 이 여자친구는 얼마나 애가 탈 거냐고요. 죽을 지경이죠 정말 이거. 그러니까 물론 잠이 안 올 겁니다 이거. 동물이지만 이 4살이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4년 동안 애지중지 길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사체라도 찾게 그 현상금 걸어가지고 막 전단지도 배포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계속 안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네, 생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래도 혹시라도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말 못하는 동물한테 화풀이를 하냐고요. 나쁜 놈 시키는 거. 그 전에도 뭐죠 여자친구한테 감정이 있으니까 들어가갖고 그 여자친구 강아지를 저 세탁기에 놓고 돌려서 죽인 놈도 있었잖아요. 예. 다 찌질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는 게 지가 잘못하고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한 거지. 감금 협박했대잖아. 그걸 누굴 탓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냐고요. 집착하고 이런 찌질한 인간들이 못된 놈들 말이야 이게. 맞아요. 에이.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동물 관련된 법이 너무 동물보호법에 강력하지가 아마 최대 않아서. 2년이 할 거래 아마. 3년까지 갔나? 좀 3년인 것 같다. 좀 그것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네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것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유. 이 내용을 이게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소년범죄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데 17살짜리 이 여자애 남자애가 둘이 있어요. 네. 얘들이 이제 범인인데 궁극적으로 우선 그 이 남자애 네. 이 남자애는 작년 4월경에 예.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공용 화장실에서 예. 평소에 알고 있던 초등학생 아유. 여학생을 예. 2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한 적이 있어. 저 초등학생을. 네. 그러니까 17살이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놈이 초등학생을 2차례에 걸쳐서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신고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지났는데 네. 2달 있다가 이제
작년 4월에 2차례 성폭행하고 6월. 6월이 됐어. 예. 서귀포시에 있는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또 그 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같은 학생이잖아요. 같은 예, 학생.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뭐였냐면 예. 그 앞서 성폭행을 했던 남자애가 아니고 예. 남자애하고 친한 여자애가 있나 봐. 예, 동갑이에요. 예, 17살. 동갑. 예. 그 여자애가 자기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이 초등학생이 예, 자기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아마 여러 사람 불러다가 놀이터에서 이 초등학생을 피해자를. 두들겨 팬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때 또 때릴 때 예. 그 성폭행했던 그날 고등학생 남자애. 그놈이 와가지고 또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뒤에서 목 졸라주고 막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성폭행 2번에 집단 폭행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지들이 생각해도 이제 심각하잖아. 다치고 예. 그랬으니까. 예. 이 신고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여자, 그 17살짜리 여자애가 예. 공범 다른 한 놈 같이 때린 놈하고 네. 저 초등학생 집으로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요. 네, 그건 이제 왜 찾아갔냐면 신고하지 말라고 겁박하려고. 협박했구나. 예. 이제 겁박하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그 끌고 초등학생을 끌고 와요. 예. 거기서 이제 또 두들겨 패는 거죠. 아유. 아예 겁을 잔뜩 줘갖고 신고할 생각도 못하게. 못하게 하려고. 예. 그때 이제 이 초등학생이 숨이 안 쉬어진다. 예.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두들겨 팬 것 예. 같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고 못하게 하는 거 다 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음란행위 시켜요. 일부러. 예. 찍으려고. 예. 일부러. 예. 이제 그걸 이제 그 담보로 갖고 있다. 너 신고하면 이거 다 퍼뜨릴 거야 애들한테. 협박용이죠. 협박용으로. 예. 아주 죄질이 악질 중에 상악질이에요. 어린 것들이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들 딴에는 절대 못하겠지 했지만 예. 이 초등학생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예. 학교하고 저 경찰에. 네. 그래서 이제 처리가 된 건데 됐어요. 예. 이 재판에 회부가 된 건데 이거 내용 보니까 아유, 이 너무 심하네요. 폭처법 공동상해로 해가지고 네. 검찰은 장기 8년 예. 그 여자애예요. 17살짜리 여자애한테 예. 장기 8년에 단기 5년. 예. 그러니까 여자애가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리고 또 때리고 못 벗기고 음란행위 찢고, 시키고 막 예. 그랬으니까 장기 8년에 단기 5년 소년범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남고생 네. 그놈한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구형을 했는데 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떻게 했어요? 선고를 좀 많이 싸게 해줬습니다. 일단 그 여고생 여자의 걔는 이제 8년 5년이잖아. 네. 8년 5년인데 저 선고는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아, 너무 많이 2.8, 2.1을 보냈어요. 예. 8년 5년인데 2.8, 2.2로 해줬고 예. 그 고등학생 그놈한테는 원래 검찰 구형은 장기 6년, 단기 4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선고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게 이제 아마 그 형량이 너무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검찰에서 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검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아마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다. 검찰이 피고인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한다. 인정한다. 네. 그러나 예.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은 소년이 아니다. 그렇죠. 정말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년이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은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다. 맞죠. 이 부분을 참고해달라. 맞죠. 예. 구형대로 해달라 이거. 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뭐 요거 아마 또 이제 항소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그렇네요. 예. 그죠, 와닿죠. 정말요. 예. 그래 소년범인가 한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좀 봐달라. 그렇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달라. 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얘네가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무섭고 공포스러운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들인 거야. 사람들인데. 예. 그 얘기예요.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각종 소년범과 관련된 사건에 전체에 이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얘들은 소년이 아니에요.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예. 이제는 피해자의 시각으로 가해자를 쳐다보는 그 시각이 많이 반영돼야 돼요. 눈높이가. 맞아요. 예.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소년이고 애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건 판사님이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소년범이 아니고요. 그렇죠. 소년이 아니고. 이 얘기 요게 아마 전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피의자를 바라보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맥락으로 수사에 접근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이 나쁜 놈들 이게 어린애들이라고 어린애들 범행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고등학생이 초등학생한테 그것도 공중화장실에서 2번이나 강간하고 말이야. 성폭행하고. 또 끌고 가서 때리고 놀이터에서 때리고 테니스장에서 때리고 옷 벗기고 또 촬영하고 음란행위 시키고 말이야. 이게 너무 재질이 이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악질도 이런 악질들이 없죠. 솔직히 해서 이게 그렇죠. 무슨 소년이에요. 맞아요. 나이만 17살이지 하는 짓은 이건 무슨 뭐 거의 역대급이죠. 예. 이런 애들 그 용서가 되냐고 이거. 예전에는 개념이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썽쟁이 학생이 3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말썽쟁이가 있어도 교사의 의무는 끝까지 데리고 간다 했어요. 옛날 개념은. 네. 예전 개념은 그렇습니다. 하나도 마지막 하나까지 제자로 끌고 가고 구제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낡은 이론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나머지 절대 다수를 위해서 정말 얘 어쩔 수 없는 애는 버리고 간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죠. 얘기긴 하죠. 씁쓸한 얘기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년범, 소년의 속성에서 벗어난 애들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청소년의 범주를 좀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까지 구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서글프더라고 이거. 그리고 초등학생을 참나. 사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성인이면 지금 이제 훨씬 더 많은 형량을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인데 행동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행동인데 그래서 소년이 했다. 소년이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감안되는 거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다들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그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아니 초등학생 애를 지금 2번이나 성폭행했는데 1년 6개월 1년 나오고 이렇게 애들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막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2년이 좀 넘게 나온다는 거는 지나쳐요. 지나치잖아요. 네, 지나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혼내야 됩니다.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하고 1년 살고 나오면 나와서 반성할까요? 아유, 택도 없어요. 오히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 보복이나 안 할까 봐 두려워요. 하여튼 좀 서글픈 그런 얘기 했네 오늘. 오늘 이슈 한 4꼭지는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